여러분, 사람을 잘못 보는 순간 인생의 수십 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한 듯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노리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제때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크고 작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 다정한 말로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본심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먼저 찾아왔지만 정작 본인이 손해볼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보았다면 인사와 작은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알아내는 건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유심히 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손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무심코 하는 인사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진심을 담고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억지로 몸만 숙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관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데서 드러난다. 말과 글은 꾸밀 수 있지만 습관과 태도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태도는 바로 인사 같은 사소한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가 먼저 밝은 눈빛으로 정성을 담아 인사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는지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진심을 담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남은 인사는 언젠가 본심을 드러내며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가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라는 것. 그 순간에 담긴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 유형, 즉 인사를 함부로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이미 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그 순간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태도의 시작은 인사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부터 보라. 그 작은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는 결코 본성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늘 사소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한 상담자가 들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이 새로 사귄 친구와 몇 차례 식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묘한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그 친구는 늘 자기 접시부터 챙기고 남들이 먹기 전에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테이블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는 무심히 손짓으로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남을 쉽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소한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이
결국 전부를 보여준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동하며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동료는 택시 기사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섞어 명령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그 동료는 직장 내에서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후배 앞에서는 거칠게 말하는 모습. 작은 장면에서 보았던 그 태도가 결국 그의 본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돈과 권력 그리고 사소한 권리 관계입니다. 작은 돈 몇천 원을 두고도 끝까지 따지며 양보하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구는 사람, 반대로 작은 호의를 베풀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순간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잘못은 가끔 나타나지만 작은 습관은 매일 드러난다. 결국 본성을 단번에 파악하는 방법은 사람의 작은 습관과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거창한 포장보다 일상의 반복, 이 속에서 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사소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라는 것. 인사하는 습관,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 약자를 대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곧 본성의 단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인 장면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과 배려 속에서도 그 사람의 깊은 인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한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겉으로 다정한 동료에게 믿음을 줬다가 뒤에서 험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가 마감 기한에 쫓겨 모두가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후배 직원이 조용히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작은 행동 하나로 그 후배의 진심과 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웃은 항상 불평만 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이웃을 피했지만 노부부는 달랐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먼저 길을 쓸어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하나 더 챙겨 그 집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이웃은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했네. 당신들 덕분에 사람 마음을 배웠네. 노부부의 작은 행동들이 이웃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작은 선행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말로만 친절을 꾸미고 누군가는 작은 배려로 그 사람의 본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단번에 파악하려 할 때 단점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꾸준히 드러나는 작은 진심을 눈여겨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얼마나 꾸준히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단점만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행동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라.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올바른 인연을 곁에 두고 쓸데없는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말과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고, 처음에는 다들 좋은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단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집요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큰 잘못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작은 습관은 날마다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보다 습관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앉는 태도, 인사하는 태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버튼을 눌러주거나 공간을 조금 양보해주는 행동, 이런 작은 친절을 보여준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도 더 신뢰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결국 사소한 순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결정적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이유는 겉모습과 말솜씨에 속기 때문입니다. 잘 꾸민 말은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습관,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단번에 파악하려 한다면 먼저 그가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 모습을 단번에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들이 인생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시험하려면 작은 일을 맡겨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큰 일은 누구나 거칠애를 하며 신중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약속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지, 사소한 부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 작은 순간들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즉, 약자를 향한 연민과 배려가 사람다움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어린아이, 노인, 혹은 종업원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눈여겨본다면 그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 곧 알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고 사람은 위기 속에서야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착하고 선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닥치고 위기가 몰려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진짜 본성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혹은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버리는 사람, 이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줍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능력이자 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습관처럼 지니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그의 인성이 단숨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눈에 파악하려는 지혜는 결국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라.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셋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라. 이 세 가지는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늘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고 이 순간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위기에서 드러난다. 이 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훨씬 덜 쏟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 모습을 단번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의 말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인사에 주목하십시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지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성에 있는 인사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인사는 결국 마음의 무성의함을 드러냅니다. 그 작은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작은 습관을 관찰하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자신만 먼저 챙기는지, 종업원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돈이나 물건을 대할 때 사소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는지,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습관은 꾸미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지켜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려는지 아니면 회피하며 남에게 떠넘기는지 이 순간이야말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아도 위기 속에서의 태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헛되이 마음을 쓰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더 오래,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눈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내 태도와 습관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돈과 사소한 일에서 성실함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약자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여러분의 인격 또한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남을 파악하는 지혜를 스스로의 삶에도 적용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한 관계, 더 행복한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 여섯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다면 그 지혜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그러면 인간관계의 상처를 줄이고 평생 곁에 둘 만한 사람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 모습을 단번에 파악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하는 모습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작은 습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위기 속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받는 상처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시간과 돈은 물론 마음의 평온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보는 순간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심한 눈으로 상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의심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찰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소중한 인연을 더 오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사하는 태도를 보라. 진심은 가장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둘째, 습관과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라. 꾸밀 수 없는 행동 속에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위기에서의 선택을 보라. 그 순간은 거짓 없이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에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습관에서 신뢰를 주고 있는가? 나는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지려 하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지 남을 보는 눈을 넘어서 스스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은 작은 데서 드러난다.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죽을 때까지 곁에 두어도 좋은 사람과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단단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